사실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억대 연봉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상시에 대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도 하나하나 다 답변 달아주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까먹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영훈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어떤 기업의 CEO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사한 비즈니스 미팅 다니고 직원들의 업무 보고를 듣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컨펌해주고. 그런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초기 스타트업의 CEO는 사실 이거랑 거의 정반대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 준비를 할 때 폴 그레엄이라는 유명한 투자자분이 쓴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들 중에 Do things that don't scale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말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스타트업과 다른 중소기업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되어야 하는 건 확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계의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폴 그레엄은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스타트업 초창기에는 아무도 우리가 만든 제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들을 끌어와야 되고 또 뭐라도 해서 고객들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못하면 회사가 다음 단계로 못 가고 망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장성이고 뭐고 일단 뭐든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식하게 접근하는 건 회사 초창기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시기를 의미 있게 활용하라고 합니다. 정말 고객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소통하고 또 제품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고객이 몇십 명밖에 없는 사업 초창기에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고객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어떡하지 싶죠? 창업자들은 항상 이런 생각에 빠져서 실행을 못 하는데요. 어차피 그건 행복한 고민이고 그런 날이 오면 그때 돼서 고민해도 된다는 겁니다. 폴 그레엄이 본인이 투자한 회사 중에 맨날 언급하는 곳이 에어비앤비인데요. 초창기에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에어비앤비의 고객들은 보통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아직 고객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대요. 대신 에어비앤비에 본인들의 집을 올린 호스트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뉴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폴 그레엄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하고 있냐면서 바로 뉴욕으로 보냈다고 해요. 호스트들의 집으로 가서 직접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기에는 좀 뭐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침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집들을 보니까 사진이 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는 건가 싶었대요. 그래서 호스트들한테 연락해서 전문 사진작가가 공짜로 집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하고 실제 사진작가를 섭외할 돈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가서 최대한 예쁘게 사진을 찍어줬대요. 아무튼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자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그럼 유저 프로필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디서 일하는지랑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호스트들이 말했대요. 그리고 호스트랑 게스트랑 서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이런 대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진 찍고 나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몇십 페이지짜리 노트를 건네줬다고 해요. 에어비앤비에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청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고 이걸 거의 제품 계획으로 여기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니까 갑자기 에어비앤비를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말 확장성이 떨어지는 일을 한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잃을 건 없었고 뭐라도 해야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 에어비앤비를 다음 단계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창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줘서 활성화가 된 건데 나중에는 새로운 호스트들이 사진을 예쁘게 올려야 사람들이 예약을 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직접 예쁘게 사진을 올리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회사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약 100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고요. 한국에 오면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또 도어대시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배달 기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긴 어려우니까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이 일하던 걸 멈추고 나가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배달하면서 고객들이랑 하나하나 또 얘기했겠죠. 이러던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 36조짜리 회사예요. 한국으로 오면 10등 정도 돼요. 핀터레스트 대표는 처음에 고객 모으기 위해서 퇴근길에 항상 애플 스토어에 가서 모든 컴퓨터에 핀터레스트를 띄워놨대요. 그리고 누가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근처에 서가지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와 요즘 핀터레스트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첫 고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핀터레스트는 지금 21조짜리 회사예요. 한국으로 오면 15등 정도 됩니다. 다들 처음에는 확장성 떨어지는 일로 어떻게든 사업의 스타트를 끊어주고 나중 돼서야 확장성 있는 폭발적인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출신,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 출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든 똑똑하게, 그러니까 확장성 있게 하는 걸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특히 창업자들 중에 개발자 출신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코드를 써서 뭐든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확장성 떨어지는 방식은 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게다가 창업을 할 때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생각하는 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이런 모습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초창기 모습이 아니라 회사가 커졌을 때의 모습을 보고 로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들도 초창기에는 사소한 것까지 직접 하나하나 다 했을 텐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맨날 맛있는 밥 먹고 좋은 연봉 받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돈 까먹으면서 배달하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 게 너무 고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창업하겠다고 큰 포부를 갖고 구글을 퇴사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일하는 스스로를 용납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코딩을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 원하는 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스스로 방에 가둬놓고 직접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좋은 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강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거나 뭔가 질문을 하면 거의 실시간 채팅처럼 다 답변을 해줬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답변하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도 답변하러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유저가 몇십 명 수준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사실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억대 연봉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상시에 대기하면서 하나하나 다 답변 달아주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까먹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나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시기를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CEO가 돼서 폼 잡고 싶으면 뭐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돈도 못 벌고 또 온갖 고된 일, 하기 싫은 일까지 다 하면서 버텨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십조에서 100조 가치의 회사가 된 에어비앤비나 도어대시나 핀터레스트나 다 초창기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창업자가 근사한 CEO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을 보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회사랑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기 스타트업은 그냥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 아이는 평생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커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허술해 보이는 회사 중에 넥스트 배달의 민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넥스트 구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허술하게 시작했지만 큰 목표를 갖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다루길 바라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